자, 동전 얘들아, 동전. 동전 알죠? 네. 알아요? 동전 알죠? 어. 동전 모르. 동전 두 개를 던질 겁니다. 네. 알겠어요? 나는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럼 앞면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0개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두 개 나올 수도 있겠지. 네. 그쵸? 그러면 0개 나올 때 이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요, 얘들아? 4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 개 나올 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는 4분의 2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나올 때가 그럼 얼마가 되겠어? 4분의 1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니?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뭘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 이제 함수식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무언가 동전을 내가 던지겠다라는 거는 이제 뭐 함수식하고 상관이 없고요. 무언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동전을 던질 때 뭐 앞면이 나오는 수라든지, 뭐 주머니에 검은색 공이 뭐 5개가 있고 흰색 공이 2개가 있다. 내가 3개를 꺼내겠다. 검은색 공이 나오는 개수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 자, 그러한 이제 이 개수,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x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값들이 확률값을 반드시 뭐 하겠어, 얘들아? 같겠지. 몇 개 같겠니? 하나 같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y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은 함수의 정의에 이 친구가 뭐 하는 거니? 맞아 떨어진다 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확률 변수라고 할 거야. 확률 변수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변수 별량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별량? 안 들어봤어요? 그냥 하여튼 그래, 별량. 별량이죠, 별량. 별량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제 확률이라는 말이 그냥 붙은 것 뿐이야. 어쨌든 이제 이 확률 변수라고 얘를 이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이 확률 변수에 의해서 어떤 확률, 그 함수의 그런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확률 분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확률 분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잘하네. 어떻게 알았지? 자, 확률 분포가 있어요. 자,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x값이 딱딱 떨어지는 것들, 뭐 동전 뭐 2개를 던진다?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게 0개, 1개, 2개 이렇게 되겠지. 그쵸?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은, 우리 반 뭐 학생들의 뭐 키를 만약에 뭐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얘들아 어떤 측정 값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그 x 값이 정확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의 키가 188이라고 해봐.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키가 정확히 188이야? 아니죠? 네. 188.5일 수도 있고, 그럼 188.5가 정확합니까? 188.53일 수도 있고, 그럼 188.53이 정확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x값이, 누구 값이 얘들아? x값이 끊어져 있느냐, 이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좀 이걸 쉽게 말하면,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수. 함수 알죠? 자, y는 만약에 2x라는 함수가 있다. 너무 어려운 함수긴 하죠.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부터 이거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그립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는 정의역이 뭐기 때문에?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끊어져 있지 않은 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정의역을 갖다가 자연수 또는 정수라고 줄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자연수나 정수라고 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그래프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를 공부를 할 때 실수 전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실수 전체의 범위를 우리가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으로 삼기 때문에 그냥 이어져 있는 함수, 즉 연속 함수의 모양으로 보였던 것 뿐이야.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겁먹지 마시고. 자, 그래서 x값에 따라서 선생님이 방금 말한 대로 정의역을 뭐 정수 이런 식으로 주는 그런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확률 분포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 끊어져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으로 이제 그려지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점선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쌤이 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까 했던 동전 한번 해보시면요. 동전의 앞면 x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확률 y값 보통 우리는 p라고 씁니다. 사실은 어쨌든 y값 지금은 그냥 이렇게 쓸게. 그럼 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란 말이지, 그쵸? 그럼 얘는 분명히 이상 확률 분포야.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어제 잠을 많이 잤는데 목소리가 이런 거는 왜 그럴까? 입을 벌리고 다신 거. 아, 그렇구나. 어디 꿈속에서 한 100번은 깼어. 왜요? 실제 깨지는 않았는데 꿈속에서 한 100번 깼어. 이거 뭐지? 개꿈. 아, 개꿈. 그래, 꿈자리가 그래. 사나우셨네요. 자, 꿈자리가 뭐 어음했나? 와. 와. 자, 여기 봐. 자, 0일 때가 뭐라고 얘들아? 4분의 1,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가 초딩 때 배웠나? 막대 그래프? 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1일 때는 이게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일 때는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수학에서는 얘들아 우리가 그래프든 뭐 표든 뭐 다른 방법이든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가장 간단하고 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만 어떻게도 나타낼 수가 있냐면 표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뭘로 나타낸다고? 이게 채워져 있는 거야, 얘들아. 채워져 있는 거야. 네. 쌤이 안 채우는 것 뿐이야. 위에를 x라고 밑에 p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x값이 뭐니, 얘들아? 0이요, 1이요, 자, 2요, 이렇게. 여기는 뭐가 되겠어? 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0의 확률이 뭐가 되면 4분의 1.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여기는 뭐가 되겠어? 4분의 1. 여기는 뭐가 되겠니? 1. 왜? 확률의 합이니까. 그쵸? 자, 여러분이 1번하고 2번 이렇게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좀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아보기가 편합니까? 1번이 편해요? 꺼져. 자,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당연히 2번이죠. 1번 꺼져. 그래프충 꺼져. 자, 2번이에요, 2번. 왜 그러냐면 이게 정보를 어떻게든 알아보기가 뭐하다는 얘기야? 쉽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건데 결론적으로 뭘 공부하냐? 이거 공부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뭐 해석을 좀 해야 되잖아, 해석을. 그쵸? 그래프를 엄청 잘하는 에스더 같은 경우는 바로 해석이 되겠지만 기주처럼 그래프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두드러기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게 밑에 이렇게 표로 알겠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확률, 분포, 표. 확률이 분포되어 있는 걸 나타낸 표. 확률, 분포, 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알아들었어? 그럼 여기 위에가 이제 x 역할, 여기 아래가 무슨 역할? y 역할. 그렇게 하고 당연히 이 y 값들의 합은 확률의 특징상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확률 분포라는 거 공부하면서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 근데 이산확률 분포를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당연히 이렇게도 나타낼 수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더 편하니까 이렇게 나타내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알고 싶은 게 뭐냐? 평균. 평균이라는 거는 기대값이라고 해요. 기대값. 예를 들어서 동전을 2개를 던진다? 그러면 앞면이 평균 몇 개 나오겠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표를 통해서 우리가 평균을 좀 멋있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 이렇게. 이 1은 평균의 약자입니다. 평균 뭔지 알죠? 모르면 넘어가요. 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있지. 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편차 구했던 거 알죠? 그럼 이게 분산, 그 다음에 이제 표준편차. 이런 거 한번, 자, 집중, 자, 봐.
자, 이런 거 공부해 볼 거야. 알겠니? 네. 그리고 나서는 이것만 하면 조금 서운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x값을 별량을 합니다. 별량이라고. 뭐라고 한다고? 여기서는 확률 변수라고 부르긴 하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뭐 할 거야? 좀 줄 거야. 변화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찬가지 분산에 대해서도 요렇게 시그마 이걸 시그마라고 불러 시그마. 저게 지금 자, 나는 지금 저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률 분포에서 배울 거는 기본적으로 요만큼입니다. 알겠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이상률 분포에서 이제 우리 배울 거고 추가적으로 이상률 분포에 대표적인 분포가 있어. 대표적인 분포. 그러니까 여러 개 많이 있겠지.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콕 집어 하나만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항분포야. 이항분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 분포가 이항분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독립시행 우리가 했던 거 가만히 기억을 한번 해봐. 어떻게 했어? 뽑거나 뭐 쏘거나 뭐 차거나 경기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다 무슨 느낌이야? 이산 느낌이지. x값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몇 번 했다, 뭐가 몇 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이산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만큼이 3분의 1이에요. 네? 통계 3분의 1. 통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은 연속확률 분포야. 무슨 분포라고 얘들아? 연속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는 뭐 이어져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이어져 있는 거. 뭐 대부분 측정값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연속확률 분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무게 45kg 당연히 뭡니까? 측정값이에요. 정확히 45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 몸무게 100kg 측정값이니까 당연히 사실은 아니에요. 알겠죠? 누군가 누명을 씌운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연속확률 분포도 당연히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표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 네. 그런데 실제로 표로 나타내기는 거의 뭐에 가깝겠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 왜 그러냐면 여기는 x값들이 뭐라고 얘들아? 실수값이야. 실수값. 그러면 0. 그 0 다음 수가 뭐야? 0 다음 수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그건 이미 이산확률 분포야. 0 다음 수가 0.1이라고 말하는 게 뭐야? 이산확률 분포가 되는 거야. 왜? 건너뛴 거기 때문에. 네. 알겠지? 그래서 연속확률 이 분포는 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뭘 사용하냐? 그래프를 사용하는 거야. 왜? 그래프는 x값들이 이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어져 있는 그림으로 뭐 할 수가 있으니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연속확률 분포에서 첫 번째 그래프 공부해요. 근데 그래프 어려운 거 안 하고요. 1차 함수 그래프만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연속확률 변수에서도 대표적인 분포를 하나 우리가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할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정규 분포야. 정규 분포고 이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은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보아뱀이에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 공부하고 이 그래프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색칠 공부하게 색칠 공부. 이만큼의 확률을 구하라 뭐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연속 확률 분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확률 분포의 3분의 1을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세 번째에서는 통계적 추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추정하는 이제 그런 것들 공부를 할 거고 오늘하고 다음 시간 정도까지 이산확률 분포를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주력해서 공부해야 될 건 일단은 이산확률 변수. 알겠지? 얘는 그래프보다는 뭘로 나온다? 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 이 표를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내가 얻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뭔가 이 안에 있는 x값들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그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이만큼만 하면은 고등학생으로서 조금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산확률 분포 우리가 이제 함수가 있으면 얘들아 함수 하면은 딱 몇 가지가 떠올라야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뭐 식과
식과 그래프야, 사실은. 식과 그래프, 그치?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함수 식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연속 확률 변수의 함수 식이 있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 이름이 있을 것이고, 연속 확률 변수 나타내는 함수 이름이 있겠지. 이산 확률 변수 나타내는 함수 이름은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를 쓰고요. 연속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식까지 공부를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다. 요만큼이 통계에서 어쨌든 뭐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겠죠? 기대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합시다. 자, 이제 보세요. 확률 변수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라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이렇게 해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야. 그리고 뭐 이렇게 나타내겠다. 알겠어. 선생님이 쉽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는 왜 그럴까? 안중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중요한 거는 아주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넘어가는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x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계라고 하더라도 뭐인 거 얘들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이렇게 어쨌든 떨어져 있을 때 사실 자연수는 셀 수 없어요. 이거 좀 말이 잘못됐는데 몇 개인 줄 알고 세. 그렇지 못 세요. 무한계니까. 어쨌든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들 그럴 때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x값을 우리는 보통 x1, 2, 3, 4 등등해서 xn까지라고 하고 그거에 대응되는 함수 우리는 p1, 2, 3 해서 n까지 이렇게 나타내겠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요딴 식으로 나타내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이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따 공부하기로 하고 이런 거를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타내는 방법은 요딴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요딴 식으로 표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 지금까지 선생님 눈 씻고 봐도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너 그래 알았어 빠이빠이 안녕 하고 돼요. 만나자마자 이별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이산확률 변수의 x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거 확률 분포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는 너무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아마 아무리 못 풀어도 500문제 이상을 아마 풀 거니까 오늘 말도 한 20문제 이상 선생님 출제했으니까 자 성질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확률 질량 함수, 질량 이런 거 용어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자,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다음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얘들아 이 p가 y값 역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선생님 예를 들어줬잖아. 그 예를 가지고 딱 접목을 시키면 돼. 동전을 던질 거야. 앞면의 개수, 앞면의 그 개수가 x값. 그 각각의 객수에 따른 함수값이 누구가? y값. 그 y값을 p라고 쓰는 것 뿐이야. 이게 확률이니까. 자, 그러면, 자, p 1부터 1, 2, 3, 4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이 p값은 아무리 작더라도 0, 아무리 크더라도 1밖에는 안 된다. 왜? 다 합해도 1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P1부터 이 N까지를 다 더하면은 무조건 1이다. 오, 시그마. 오, 뭐야, 이거. 자, 어쨌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대. 학교에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고2 때 확률을, 확통을 하면은 거의 이 수험 과정에 시그마 이런 거를 나타내진 않는데, 고3 때는 쌤들에 따라서 나타내기는 해요. 근데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어서 시그마 표현 방법으로.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고 간단한 거잖아. P1, 2, 3, 4에서 PN까지 합이 1이다. 뭐 이런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뭐 I에서부터 J까지 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자, X 자, P인데요. 1, 2, 3, 4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I 그러니까 XI야, XI. 알겠지? 땡땡땡에서 XJ 하고 땡땡땡땡 개 멍멍 이렇게. 그러면 i에서 j까지 이거 구해봐라니까는
x2만큼 범위에서의 p라는 거는 뭐야? 확률을 구해봐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확률값을 뭐 하면 되겠어? 더하면은 그게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낌 한번 봅시다. 보기 1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대. 이제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x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나타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자,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확률의 합은 무조건 얘들아 얼마니까? 1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모를 통분하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 분모를 통분하는 거야. 얘는 뭐 지금 8분의 4라든지 8분의 2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뭐 2분의 1, 8분의 뭐 3, 2, 뭐 8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무조건 다 통분하는 거야. 그러면 8분의가 될 것이고 어쨌든 얘네를 다 더해가지고 뭐가 돼야 되니까 8개가 돼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면 a는 8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x가 1 또는 3일 때니까 1일 때 값하고 3일 때 값 두 개를 똥 합집합이죠. 더하시면은 내가 찾는 답이 나오고 답은 8분의 2라고 쓰면 안 돼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뭐 요만큼을 계산하셔도 되고 또는 1에서 얘를 뭐 해도 되고 빼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자, 이렇게 표가 주어지면 너무나도 땡큐겠지만 당연히 표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만 주어지는 상황만. 선생님 아까 말한 대로 주사위 3개를 던질 거야. 앞면이 나오는 그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겠다 이렇게 알겠어? 그럼 내가 동전 3개를 던지니까 나올 수 있는 앞면의 개수는 0, 1, 2, 3이 x값이 되는 거고 각각의 그 x값에 대한 확률들 내가 뭐 해야 돼?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표를 여러분들이 완성하는 게 일단 중요해. 표가 완성이 돼야 거기에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x값이 요따구로 생겼을 때 3x 플러스 5는 그럼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화된 것까지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계산 장난 아니야 진짜. 여기서부터는 경우의 수 할 때처럼 해서 막 50, 20 이런 거 아니야. 소수 계산 막 겁나 해야 돼 그냥. 분수 계산. 하여튼 그래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주머니 속에 빨간 공 3개하고 흰 공 몇 개 들어있다고 얘들아? 2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2개 꺼내는데 흰 공이 나오는 개수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흰 공이 몇 개 나와? 0개 나올 수도 있고 흰 공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흰 공이 2개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는 이 붉은색, 빨간색이 3개니까 그렇지만 빨간색이 만약에 1개라고 한번 해봐 얘들아. 흰 공이 2개 꺼내는데 흰 공이 나오는 개수가 무조건 0개인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된다라 그러면 흰 공은 무조건 1개 아니면 2개가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조건 0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어쨌든 이 상황은 0개, 1개, 2개가 되는 거고 얘가 0개가 된다라는 거는 분모는 뭐가 되겠어? 5개 중에 2개를 꺼내니까 5C2가 되겠지. 그런데 분자는 여기 3개 중에서 2개가 나와야 되니까 3C2가 되니까 사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확률값 구하는 거는 어렵지가 전혀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 상황이 복잡해지지. 이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당연히 내가 이 확률, 이 표 만드는 것도 뭐 하겠어? 시간이 걸리겠지. 그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뭐 아주 간단한 거긴 하지만, 그쵸?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내가 풀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산확률 변수에서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확률 분포 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확률 분포 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가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 확률 변수 x 값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x 값들이 뭔 줄을 알아야 거기에 따른 y 값, p 값, 확률 값을 구해가지고 표를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으니까. 표만 완성하고 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표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뭐 할 건지 감 잡았지 대충.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산확률 변수를 하고 있고요. 이산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그 함수 식은 요따구로 생겼고요. 우리가 이러한 거를 뭐라 그러냐?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야기는 해.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상수 K 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자,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답게 우리는 뭐를 일단 딱 그리는 거니 얘들아? 표를 그리는 거야. 알겠어? 이산확률 변수는 무조건 뭘로 시작하는 거야? 표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로 시작한다고? 표로 시작하는 표로. 무조건 표. 시작이 표, 끝도 표로 끝나는 거야. 표.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자. 그러면은 표를 그리려면 내가 당연히 x값들을 체크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 x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1, 2, 3, 4. 그쵸?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러한 일단은 표를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뭐 얘는 지금 모르는 거고 일단 이렇게 하시고 x, p 하시고요. 1, 2, 3, 4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냥 단순합니다. 여기 x에다가 1일 때니까 당연히 1 넣어. 알겠지? 그러면 k-8분의 1 2일 때는 2 넣으면은 2k-8분의 1 3k-8분의 1 4k 빼기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고 나면 당연히 이거를 다 더한 결과물이 뭐가 되면 되겠어? 1이 되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난 누구를 구할 수 있어? k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결국에는 얘들아 미지수가 k 하나잖아. 그쵸?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률의 합이 1이라는 내가 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당연히 얼마든지 K값 내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익숙해지면 당연히 이 표 그릴 필요는 없겠지. 근데 지금은 계속 그려보는 게 여러분 공부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조건 이산확률은 표부터 그리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익숙해지면 당연히 표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여기는 이 P값의 합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1이 된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 동네에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3k, 4k니까 7k 빼기 4분의 1 k 값만 구하시면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볼게요. 513번 1, 2, 3, 4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얘들아. 어떻게 보면 되냐면 미지수가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내가 식을 몇 개 세우면 돼? 2개 세우면 돼. 그러면은 하나는 문제 속에 주어져 있을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안 주어져 있어. 근데 그 나머지 하나가 뭐냐? 확률의 합은 1이다라는 거야 항상. 알겠지? 그러면 그거부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이거 더하면 a 더하기 2b가 자 여기 뭡니까? 12분의 7이죠. 그럼 12분의 7이니까 12분의 뭐가 되면 되겠어? 5가 되면 된다. 이렇게 하나 세우시면 되고 1부터 3까지는 이만큼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a 더하기 12분의 뭐가? 7이 12분의 뭐라는 얘기야? 8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연립해서 누구 구하시면 돼? 뭐 A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중학교 2학년 돌아갔다 생각하면 돼. 연립방정식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뭐 A, B 구하라 뭐 이런 문제였고요. 이거 뭐 똑같은 문제긴 한데 한번 볼게요. 처음이니까.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더하니까 첫 번째 5a 더하기 b가 얼마니? 1이다 이런 말이 되고요. 자 이게 결국에는 뭐니 얘들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냥 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4일 때 확률 4일 때 확률은 b잖아. b는 2분의 3 곱하기 뭐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뭡니까? 2a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약분하니까 b는 몇 a다? 3a다. 이거 두 개 연립하셔가지고 뭐 구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3과 4를 구해서 이만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a 값만 구하면 1에서 2a 값 뭐 하면 되겠어?
빼주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응?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6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몇 장을 뽑겠다고? 3장을 뽑겠다. 뽑힌 카드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여러분은 당연히 표를 그려야 돼. 표를 그리려면 뭐 붙어야 된다고? 나올 수 있는 X값이 뭐냐 그 얘기야. 문제를 보면서 자 3장을 뽑는데 1부터 6까지 있고 가장 작은 수야 작은 수. 그쵸? 그러면 X는 얘들아 뭐가 나올 수 있을까? 1 나올 수 있겠죠? 2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어디까지 나올 수가 있겠어? 4까지. 왜? 4, 5, 6을 뽑았을 때 가장 작은 게 뭐가 될 거니까? 4가 될 거니까 5나 6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지. 이해됐지? 그러면 1, 2, 3, 4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를 뺀 요만큼의 일단은 걸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알아듣겠어? 그 다음에 1, 2, 3, 4는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 구하는 방법은 얘가 1이 나오는데 1이 나온다는 거는 뭘까? 3장을 뽑는데 1이 가장 작은 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1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 나머지 두 개는 뭐 하면 되겠어? 2에서 6 사이에서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은 분모는 6시 3이 되겠죠. 3장 뽑으니까. 그런데 1이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1은 무조건 나오고 2에서 6까지 5장 중에서 몇 장? 2장을 뽑는 이 확률이 바로 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6시 3이 20이고 얘가 얼마니까? 10이니까 이딴 식으로 표시했는데 이딴 식 표시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거? 우리는 20분의 10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래야 분모가 무조건 뭐가 되니까? 통분될 거니까. 알아듣겠어요? 네. 나머지 쭉 해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이제 각각의 확률 값들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풀이의 시작이야. 기본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열심히 연습하셔서 좀 잘 표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3개의 배와 7개의 사과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으로 몇 개를 꺼내겠다고? 5개를 꺼내겠다. 나오는 사과의 개수를 확률 변수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 5개 꺼낸대, 5개. 사과의 개수야. 그러면은 사과가 제일 조금 나오려면은 배가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그럼 몇 개부터 돼야 되는 거야? 2개부터 몇 개까지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5개까지 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면은 지금 잘 계산한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산확률 변수라는 게 있구나. 그걸 풀기 위해서는 확률 분포 표를 뭐하는 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확률 분포 표를 만드는데 일단 생각해야 될 거는 X값들이 어떤 것이 나올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각각의 X값들에 대한 P값을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된다?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만큼 확률이 2분의 1이겠죠? 맞죠? 그럼 A 값이 뭐가 되면 되겠어? 4가 정답이 되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이산확률 변수의 뭐 기대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얘기했는데 기대값이라는 건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균. 알겠지? 자, 우리가 평균 얘들아 이렇게 평균 그런 거 봐봐. 잘 봐봐. 이번에 열린학원에서 수학시험을 봤는데 인원 자 80점 80 밑으로는 없어 열린학원은. 그렇죠? 없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자 이렇게 생기다 어때? 자 얘가 이제 3명입니다. 얘가 5명이에요. 얘가 2명입니다. 10명이야. 우리 반 시험 봤는데 알겠지? 자 그러면 평균이 얼마냐? 잘 들어봐. 평균이 얼마냐? 평균 어떻게 했어 얘들아? 평균 곱했죠? 자 그래서 80 곱하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90 곱하기 5 더하기 100 곱하기 2 했어.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눴어?
10으로 나눴어.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평균이야, 그치? 평균은 우리 이제 뭐 EX,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요. 오하지 마.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쓰는 확률 분포표는 여기가 인원이 아니야. 인원이 아니고 뭐냐면 이게 P값이야, P값. 뭐라고? 그럼 P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를 뭐 만들면 되는 거야? 1 만들면 되지. 그쵸? 여기를 1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를 뭐로 나눈다는 얘기니? 15로 다 이렇게 나누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두 개를 곱한 거를 15로 나눈 상황이지. 90하고 5를 곱한 거를 10으로 나눈 상황이지. 100하고 2를 곱한 거를 10으로 나눈 상황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원래 평균은 뭐 이렇게 별납값하고 인원을 곱해가지고 더해서 전체 값으로 나누는 건데 P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기가 뭘로 돼 있으니까 1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고 두 개를 곱하고 두 개를 곱한 거를 뭐만 하면 더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평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선생님 좀 유식하게 한번 써볼게요. 얘를 x1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x2, x3. 알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률값 p1, p2, p3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평균이라는 거는 곱하니까 x1, p1, x2, p2, x3, p3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평균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거는 시그마로 표현 한번 해보시면 i가 1부터 뭐 n까지 xi, pi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을 나타내는 표기법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나서 평균 한번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곱하고 싸그리 더하시면 그게 바로 평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기대값이라는 거는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 기대값은 평균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는 당연히 주사위니까 1, 2, 3, 4, 5, 6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쭉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했더니 뭐가 나오냐? 2분의 뭐가 나온다? 7이 나온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쌤이 여기서 완전 꿀팁. 완전 꿀팁. 꿀팁이 아니고 꿀팁이에요. 푸딩같이. 이렇게 뿅뿅 이렇게 해요. 알겠지? 잘 들어. X는 등차 수열. 무슨 수열? X는 등차 수열. 밑에 있는 P는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가 뭐지? 가운데에 대한 대칭. 좀 어려운 말로 축대칭. 뭐 그런 말이죠. 너무 어려워요. 그쵸? 어쨌든.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돼야 안 돼? 되죠? 이 등차수열 맞죠? 가운데 거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니? 대칭이잖아, 그치? 맞죠? 그런 게 생기면 평균은 구할 필요 없이 얘가 평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과 4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2분의 7이 평균이다 이렇게. 알겠지? 생각보다 이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 얘가 등차 수열이고 얘가 뭐일 거니까 데칼코마니일 거니까 얘가 부족한 만큼 얘가 채워준다 이런 뜻이야. 그냥 오할 거 없어. 뭐 말인지 알지? 얘가 부족한 만큼 얘가 뭐 하겠다는 거야? 얘가 채워주겠다 그 얘기야. 왜? 얘가 더 큰 수니까. 곱하면 커질 거 아니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봅시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x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난 당연히 여기 4분의 뭘로 할 거야? 2로 할 거야. 그치? 그러면 4분의 뭐가 되겠어? 1 될 거야. 맞죠? 물론 이렇게 쭉쭉쭉 곱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알겠어? 쭉쭉쭉 곱할 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이제 평균을 x의 평균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알겠어? 당연히 여기는 아무거나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쵸? 왜? 그거의 평균이란 뜻이니까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별이라는 무언가가 있겠지. 별의 평균이다. 그 뜻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좀 x니까 x의 평균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쫙 그어 주시고. 알겠니? 선생님 통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x 분모값은 그냥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분자값은 이렇게 뭐하면 되겠어?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곱하면 1 더하기 6 더하기 뭐가 됩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 3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니? 자, 여기도 볼게요. 자, 얘가 4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위에 등차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밑에 데칼코마니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가운데 게 정답. 이렇게. 아, 아셨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줄 거야. 표가 안 나와. 띠발.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보고 표 일단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제. 시간이 점점 뭐가 되고 있어? 길어지고 있어, 이제. 보세요. 자, 빨간 공이 6개고요. 파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꺼낸다고 했고, 뽑힌 파란 공의 개수야. 그치? 파란 공의 개수인데 3개 뽑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빨간 공이 3개 이상이 있으니까 0개, 1개, 2개, 3개 3개의 공에 꺼낸다고 했고요. 파란색의 공의 개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파란색이 0개, 1개, 2개, 3개까지 나올 수가 있고 이따구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공이 몇 개니 얘들아? 10개에서 몇 개 꺼내는 거야? 3개 꺼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0시3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알겠지? 네. 10시3, 10시3, 10시3이면 얼마냐? 얼마죠? 600. 하여튼 얼마래? 6분의 8, 90. 해야 빨리. 어쨌든 얘들아 일단은 그렇게 가세요. 알겠지? 네. 그렇게 쭉 가셔가지고 일단은 이런 표를 먼저 만드는 게 뭐하다는 거야? 사실 선생님이 여기서부터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왜? 표 만들면 너네가 만들면 되고 표 만들고 나면 뭐 하라고? 일단은 무조건 분모를 약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분모가 똑같아지게끔 최소한으로 줄이는 건 괜찮지? 그대로 막 뭐 한 100, 200을 그대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분모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곱하고 곱해가지고 쭉 여기다가 더한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가 된다? 기대값이 된다. 평균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등차지만 얘가 데칼코바니가 아니죠? 맞나?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4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거 해야 되는데 얘는 표준 편차하고 분산을 우리가 중3 때 이렇게 배웠어. 기억에는 안 나겠지만 자 잠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뭔가 별량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우리 이거에 평균을 먼저 구해서 평균 뭐 구했다고? 평균. 자, 평균 얼마겠니 얘들아? 3이겠지 그치? 평균 구했어. 평균 다음에 얘들아 한 게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니? 편차야 편차. 편차라는 거는 뭐냐면 평균과 나와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야. 편차.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 했냐면은 뭐 했어? 뭐에서 뭐를 빼? 평균에서 뭐를 빼는 거야? 별량을 빼는 거야. 아닙니다. 뭐에서 뭘 빼는 거예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요. 그래서 쌤하고 중3 때 수업했던 친구들 이런 얘기 했어요. 똥을 싸야 뱃속에 평화가 온다. 이거는 기억날 거야 아마 혹시. 그래서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알겠니? 네. 그래서 편차라는 건 별량 빼기 평균이고 그러면 이걸로 만약에 한번 해보면 별량이 1이고 평균이 3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겠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한 거야, 분산. 분산은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이렇게 했어. 우리 다 했어, 중3 때. 그래서, 이걸 제곱했어.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이거의 평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더한 개수로 나누는 행위가 평균이죠. 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냐? 2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분산이야.
그 다음에 표준편차 마지막. 표준편차는 어떻게 했냐? 분산에다가 뭐 씌워줬어 얘들아? 루트 씌워준 게 표준편차였다. 그래서 표준편차는 루트 2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했었어 중딩 때는. 근데 우리 고딩이잖아. 배우는 거 이거 또 하려면 뭐하러 배우겠어? 약간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럭셔리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분산이라는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 얘를 x 제곱의 평균에서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죠. 평균이라고. 평균의 제곱을 빼는 이러한 계산법을 가지고 나는 분산을 구하겠다. 지금 이걸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뭔지 모르겠어. 일단 봐 그냥.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책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x에서 m을 뺀 게 바로 뭐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거를 뭐 했어? 제곱했어. 그리고 여기 앞에 2가 붙은 게 선생님이 바로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거에 평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지.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게 바로 분산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식으로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확률 분포 표에서 보시면 얘들아 이렇게 돼 있을 때 평균 어떻게 구했니? 위 아래를 뭐 했어 얘들아? 곱했지. 자 여기는 x1과 여기는 p1을 곱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것들을 다 뭐 했어 얘들아? 더했어. 이런 행위가 얘들아 뭐라고? 평균 구하는 행위라고. 알겠지? 그러면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구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거의 편차에서 얘를 뺀 거에 제곱했잖아. 그래 안 그래? 거기다가 그거에 해당하는 P1을 뭐 하는 거야? 곱해주는 이 행위가 바로 뭐 하는 거야? 곱해서 더하는 게 바로 이 평균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x1에 해당하는 p1을 곱했어. 2, 3 다 곱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를 더한 게 바로 뭐라고? 평균이라고. 알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가 이제 x가 아니고 x-m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x1-m의 제곱이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있겠어? 이거의 짝꿍인 p1이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가 있고 x2-m의 제곱 여기 p2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를 쭉 더한 게 바로 뭐예요? 평균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분산이라는 얘기야. 같은 게 좀만 봐봐. 사실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공식만 외워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쌤이 그냥 이거 외워 하기 좀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x1-m제곱의 제곱 p1 x2-m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럼 쌤이 얘를 갖다 조금 풀어볼게. 풀면 어떻게 되냐? 잘 볼게요. x1-2m x1 더하기 m제곱의 p1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냥 이거 정리한 것 뿐이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x2의 제곱, x1의 제곱이다. 마이너스 2m x2 더하기 m 제곱에다가 p2 이렇게 하겠지. 자, 쭉 이렇게 갔어요. 끝까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네끼리 일단 먼저 좀 모으고 싶은 거야. 알겠지? 얘네끼리 모으면 이걸 곱해가지고 일단 모으면 자, x1의 제곱 곱하기 p1 더하기 여기 x2의 제곱 곱하기 p2 이렇게 되겠지? 쭉 이렇게 와서 xn의 제곱 곱하기 pn 일단 이렇게 하나 내가 뭐 할 수 있어? 정리할 수가 있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 이렇게 곱할 거야. 이렇게 쌤이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볼게. 이렇게 마이너스 2m으로 묶어볼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x1, p1 더하기 여기 x2, p2가 되겠지. 네. 지금 가운데 거 싹 모은 거야, 이건. 네. x2 뭐라고 얘들아? p2 땡땡땡 xn, pn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다 했어. 이제 끝났어. 자, 집에 가자. 자, 이렇게 했어. 그 마지막 얘하고 얘를 이렇게 묶을 거야. 알겠지? 이렇게 묶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다 m제곱이지. 다 m제곱. 그래서 m제곱으로 묶으면 p1 더하기 p2 더하기 땡땡땡 해서 여기까지 될 것 같지? 예. 그럴 것 같지?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친구는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냐? x1의 제곱하고 p1, x2의 제곱하고 p2, xn의 제곱하고 pn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 제곱에 각각의 얘네를 곱해서 더한 행위가 바로 평균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쵸? 갑자기 대답이 없네. 점점 후회하고 있어. 괜히 했다. 망했다. 이렇게. 자, x1의 제곱 p1, x2의 제곱 p2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이게 지금 바로 뭐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를 뭐 한 거니 얘들아? 더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의 뭐라고? 평균이라고. 이거의 평균이라고. 항상 여기에 뭐가 오든지 간에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값이 있으면 그거를 곱해가지고 더하는 걸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고? 평균이라고 하겠다 그 얘기야. 여기에 꼭 x만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쌤 얘기했잖아. 네.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x2에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봐. 그러면은 얘는 누구야 얘는? 그냥 평균. 그냥 평균. 오, 귀주. 살아있네. 얘는 x 곱하기 p1, x2 곱하기 p2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온 거야, 여기에? x가 온 거지,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한 거니까 얘는 평균이야. 알겠지? 우리가 평균을 m이라고 불러요. 뭐로 본다고? m이 뭐야, 사실 우리가? 1차 함수에서 기울기로 썼던 거지. 기울기가 바로 뭐야? 평균이야, 사실 그게. 맞죠? 아, 그냥 그렇다 그래, 그냥. 모르면. 자, 그래서 얘가 누구냐, 얘가 m이야, m. m이야. 자, 그럼 마이너스 2m 곱하기 m이잖아. 네. 그럼 가운데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m 제곱이 되겠지. 네. 자, p1부터 pn까지를 더하래. 이거 얼마야? 1이야. 어. 맞죠? 네. 거기다가 뭐 m 뭐 곱한 거야? m 제곱 곱한 거잖아. 네. 플러스 뭐가 되겠어? m 제곱 이렇게 되겠지. 오. 아, 결론적으로 vx라는 거는 즉 x라는 거에 분산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 x 제곱의 평균에서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m 제곱이지. 네. 뭐에 대한 x의 평균을 뭐 하는 거? 제곱한 거를 빼는 이러한 행위로 나는 분산을 계산하겠다. 선생님, 중딩방식이 더 편한데 굳이 왜 이따위로? 이게 뭐예요? 아, 해보시면 이게 편해요. 이제 어쨌든 이래. 사진 한 번. 살 필요 없어. 다 나와 있는 거야. 아 그래도 그래 왜? 필요해요. 사실은 분산만 알면 표준표전 어떻게 하면 되니까? 루트 씌우면 끝나니까. 알겠지? 그래서 분산은 x의 분산은 그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분산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열심히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했던 게. 그냥 그렇대요. 자, 여기 봐, 이제 해보자. 자,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알겠지? 자, 얘들아, 표가 주어진 거는 할렐루야죠. 왜? 표가 안 주어지고
상황만 주어지면 내가 뭐 만들어야 돼? 만들. 표부터 만들어야 돼. 그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내가 상황 주어져? 표부터 만들어. 거기서 빨리 열심히 뭐 구해? 평균 구해. 또 뭐 열심히 뭐 구해? 분산 구해. 그래서 표준 편차가 얼마야? 그럼 이거 딱 답하는 거야. 이게 한 문제야. 자 봅시다 이제. 근데 해보면 쉬워. 여기 봐봐. 자 일단 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우리가 표가 나와서 이렇게 표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평균 내가 날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하는 거야 우리는. 날로 먹을 수 있어 없어? 날 것이 맛있잖아 그치? 얼마야? 그럼 평균이 얼마야? 4. 평균이 그치 3, 5의 평균값이니까 4가 평균이야. 쌤 얘기했어. 위에가 등차 수열, 밑에가 가운데 거에 대한 데칼코마니, 알겠지? 축대칭. 이게 된다면 무조건 의심 없이 평균은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럼 평균은 4야. 얘는 이렇게 열심히 구했잖아. 네. 이거 하나 안 하는 게 얼마나 편해. 그쵸? 자 분산은 뭐냐? 잘 봐. 잘 봐. 자 분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분산은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붕어빵을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은 붕어빵 틀을 구매하는 게 제일 편해요. 빵 틀만 있으면 반죽만 부으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학은 그래서 그 수학에서 그 빵 틀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양식이나 공식을 말하는 거야. 그거를 알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뭐만 하면 돼? 속속 집어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분산 구할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는 뭐 x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뭐 이딴 소리 했는데 그 모르겠고 그 뭐냐 분산은 쫙 그어주고 오케이? 빼기 내가 평균 구했어 안 구했어? 이거의 제곱까지 써주세요 일단 이렇게 이게 빵틀이야 알겠어? 그러고 나면 여기는 그럼 얘들아 뭐가 여기는 뭐가 와야 돼? x 제곱의 평균이 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분모를 선생님이 분명히 뭐 하라 그랬습니까? 통분하라 그랬죠? 분모 그대로 써주시는 거고 x 제곱의 평균은 얘가 지금 x잖아. 이거 뭐 만들면 돼? 제곱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1이고 얘는 9고 얘는 25고 얘는 뭐가 되겠어? 그럼 바뀌겠지 당연히. x 제곱이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얘하고 누굴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분자하고 곱하면 되겠지. 알아듣지?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9 더하기 25 더하기 4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게 의외로 뭐가 돼? 분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딩 때 했던 것처럼 편차 구하고 또 그거 막 제곱해가지고 평균 내고 그거보다는 이게 더 오히려 뭐 한 거야? 편하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니? 구했더니 5래. 그러면은 어이없는 시그마는 루트 끝났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으셨죠? 자 그리고 이거 뭐 니네 시그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뭐 다 시그마 잘했잖아 그치? 그래서 좀 알고 갑시다. 평균은 당연히 xi, pi를 1부터 n까지 합한 거다. 그러니까는 xi 곱하기 pi가 x의 평균이야. 근데 얘를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시키면 얘들아 이 별은 싫은데 이 별은 자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알겠어? 별i 도라이 아니에요 별i예요. 자 이 별i에다가 이렇게 곱해준 거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간단하게 x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사람 따라 당연히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뭔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겠지 만들어낸다면은 알겠지? 그러면은 pi 앞에 붙어있는 이 친구 이 별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그거의 평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확장시키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뭘 복잡해? 이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딴 얘기하고 있어. 이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복잡해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자, 분산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것도 알아 먹어야 되고요. 이렇게 표현된 것도 알아 먹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일단 이렇게 표현된 거는 뭐냐면 별량에서 뭘 뺀 거니? 평균 뺀 거야. 그치? 그거를 제곱했고 별량에서 평균 뺀 게 우리가 뭐라 그랬어 아까 전에? 편차 제곱 거기다가 이거를 곱해서 시그마 처리한 게 더한 거잖아. 그치? 그게 바로 뭐야? 분산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 방식? 중딩이 방식. 됐지?
이렇게 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 우리가 아까 마무리 지었던 것처럼 x제곱에 곱하기 평균. 그쵸? x제곱의 평균. 여기까지 더하니까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x제곱의 평균. 쌤이 이렇게 읽으면서 썼잖아. 그렇게 익히세요. 그게 맞아요. 빼기 x 평균의 제곱. 이게 바로 분산이라고 이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든 여러분들이 다 이거 그러니까 이 통계에서는 뭐가 중요해? 쌤이 이게 통계는 들어갈 때 약간 울고 들어가면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져. 뭐에 비해서? 전 단원에 비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네가 누구구나 라는 것만 알면 편해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알겠지? 응. 자, 이거 볼게. 자,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임으로 2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 중 작은 수를 확률변수 A라고 하자, X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표부터 만들어야 돼. 표부터 만들 때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확률변수 X 값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2장을 뽑아가지고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거 1, 2 뽑으면은 작은 수가 1이잖아. 그치? 1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럼 가장 큰 거는 3, 4잖아. 그럼 누구까지 나올 수 있어? 3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1, 2, 3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제 문제 풀기 위한 기본 스탠바이 준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평균 이런 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카코마니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평균 열심히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서 선생님이 다 통분할 하겠지?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대로 한 번만 더 알려줄게요. 자, 얘는 6분의 3이고요. 얘는 6분의 2가 됩니다. 그쵸? 우리는 평균도 어떻게 구할 거냐? 평균 이렇게 쫙 그어주시고요. 6분의 알겠지? 자, 곱하면 3, 얘 4. 3 더하기 4 더하기 얘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10이 되니까 3분의 5가 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와서 VX는 누구냐? 쫙 그어주시고 빼기 평균의 제곱까지 한 방으로 이렇게 원스톱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나면은 여기 있는 분모가 그대로 오시고요. 제곱해서 곱해주는 겁니다. 4 제곱하니까 4, 2, 8 9 1은 9 이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알아듣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 되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이 뭐 18로 뭐 어쨌든 하든지 하여튼 이거 정리하고는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워주는 거니까 어딨어? 아니 이거네. 얘고요. VX가 시그마 X는 3분의 루트 5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이거 보기 문제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뭐 하면 좀 복잡해지면 이거 구하는 것도 시간이 솔찬히 걸리겠죠. 안 할래요. 확률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확률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은 당연히 뭐부터 구해야 돼? 표부터 완성을 해야 돼. 항상. 그치? 표가 완성이 돼야 뭘 하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뭐 미지수 a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그랬어? 1이 된다겠죠? 그래서 뭐 a제곱 더하기 2분의 몇 a? 2분의 3a가 1이니까 양쪽에 2 곱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a 값은 0에서 1 사이값만 가능하겠죠. 왜? p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a 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빨리 뭐 하셔야 돼? 표를 만드는 게 일단은 우선이야. 이런 문제는 오히려 더 편하지. 왜 그러냐면은 상황에 주어져서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확률값을 다 구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지. 좀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사실은 이게. 그쵸?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 평균 구하고 분수한 구하는 거는 쌤이 더 이상 이제 이건 수업 안 할 겁니다. 그냥 뭐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분모 통분하셔가지고 평균 구하시고 분산은 한 번만 더 말씀드리지만 쫙 그어주시고 빼기 평균의
제곱까지 세팅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분모 그대로 오시고 여기는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한 결과물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519번 문제는 별표 한번 쳐볼래, 얘들아? 아? 잘 봐봐. 잘 봐봐. 얘들아, 이 y의 확률을 x 거를 가지고 뭐 한 거야? 정의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x 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거기다가 10분의 1을 더해서 얘를 만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x 거의 평균이 4일 때 y 거의 평균은 a 값이다.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 변수는 조금 공부해보면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 잘 모르겠어. 무조건 뭐 만드는 거야? 확률 분포? 표를 만드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여기가 이제 y고 자, 얘가 p야. 알겠지? 그러면 1, 2, 3, 4, 5잖아. 그러니까 얘가 1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 그럼 얘가 1이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2분의 1 누구 거가 되는 거야? P1 거 이렇게 되겠지. 그쵸?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쓴 거야. 원래는 Px equal 1 써야 되는 게 맞아. 근데 P1 거라고 할게. 더하기 10분의 뭐가 되는 거니?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자 2번 거는 2분의 1 P2 거 더하기 10분의 2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쭉 흘러가고 이렇게 1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알아듣겠지? 이거 뭐 괜찮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x 거 한번 해보면요. x 거 한번 해보면 x p 여기는 1 그러면 얘는 그냥 p1 하면 되겠지. 2 p2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가고 쭉 가서 걔 1 할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2x부터 한번 구해볼게. 2x부터 알겠지? 1 곱하기 p1이니까 p1 하면 되고요. 2 곱하기 p2니까 2p2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계속 뭐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3p3가 될 것이고요. 4p4가 되고요. 5p5가 되고 이게 바로 4란 얘기구나. 이런 얘기야.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자, 그럼 이제 얘 한번 해보세요. 얘. 그 y는 누구냐? 뭐야, 이 새끼 복잡해 죽었네. 자, y는 유형시켜, y. 자, 유형시키는 뭐냐? 곱하는 거잖아, 그치? 곱해보면 2분의 1, p 뭐라고 얘들아? p1 더하기 10분의 뭐가 되겠어? 1, 요렇게 되겠지. 플러스, 여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p1 더하기 10분의 뭐가 되겠어? 10분의 1인데 잘못 썼다. 1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여기 p2예요. 이것이 뭐야? 이렇게 됐지? 하나 더 해볼게요. 자, 3 2분의 1 p3 더하기 10분의 1 이렇게 이제 오겠지. 됐어? 자, 앞에 동네부터 한번 선생님 얘기해볼게. 앞에 동네부터 한번 하면 2분의 1이라는 친구가 있잖아, 그치? 2분의 1로 묶어내보면 P1 더하기 2분의 1을 묶어내면 2P2가 되겠죠. 2P2가 될 것이고 2분의 1을 묶어내면 3P3가 되겠죠. 3P3 더하기 4P4 더하기 5P5 이렇게 될 것이고 상수항 묶어보면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이거 곱하니까 2 그래서 10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요? 자, 그랬더니 요만큼을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4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나는 4가 될 거야. 너는 10분의 15니까 2분의 뭐가 될 거야? 3이 될 거야, 이 얘기네. 결론적으로 이 y라는 놈은
4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2에다가 2분의 3 곱하니까 2분의 뭐가 되겠어? 7이 내가 찾는 답이 되고요. 8A다. 그러면은 4, 7에 2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알맹이만 좀 싹 한번 얘기해볼까? 자, 봐봐, 알맹이만 얘기하면 지금 선생님 이건 선생님 풀로 이렇게 푼 거고 시험 때 이렇게 풀면은 큰일 나겠지. 그쵸?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자, 여기 봐봐. 아, y라는 친구는 x에다가 2분의 1하고 10분의 1을 더한 거야.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얘가 1, 2, 3, 4, 5 하면서 얘는 그대로 뭐 할 거야, 얘들아? 따라갈 거야. 결론적으로 여기는 뭐가 오는 거야? 4가 올 수밖에 없지. 맞죠? x 거에 뭐가 와야 되니까 x 거가 여기 와야 되니까 그대로 와야 되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얘는 누가 오는 거야? x 거가 오는 거야 그대로. x 거 여기 4가 그대로 오는 거야 여기 그냥 여기 그대로. 어? 뭘 실수하면 안 되냐? 그러면 이 10분의 1이 5개겠네 생각을 해서 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니까 10분의 1이 5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확률의 합은 이게 맞아요. 10분의 5가.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 y의 평균 구하는 거지. 평균은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요렇게 곱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즉 10분의 1, 2, 3, 4, 5가 돼야 되는 이 친구만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대. 다음에 열심히 또 해줄게. 수특에도 나올 거니까. 사실 이거 이제 어쨌든 선생님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만 딱 잡으면은 이거 그냥 한 30점 풀어요. 다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하여튼. 이렇대요. 자, 여기는 확률 분포가 등차나 등비 꼴로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등차 등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거의 아마 나올 확률이 많고, 그리고 수특에 만약에 뭐 이 문제가 있으면 얘는 뭐 100% 나온다고 보면 돼. 알겠지? 자, 여기 볼게요. 이게 뭐냐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뼈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대. 그런데 여기에는 13분의 9 a, b가 등비수열을 이루겠다 이런 말이야. 기대값을 구하라. 기대값이라는 거는 평균 구하라는 말이니까 a, b 빨리 채워서 빨리 계산해서 나 구해줘 이런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 사람 문제 푼 거 한번 선생님이 보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바보 인증하는 거 이렇게 풀면. 일단은 봐봐. 13분의 9에다가 a에다가 b 더하면 1인 거 맞지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리고 얘가 등비라고 했으니까는 이거의 제곱이 2개 곱한 거하고 뭐 하겠어? 같겠지. 그래서 a 제곱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치? 이거 2개 연립해가지고 뭐 한 거야? 열심히 막 풀어내서 이따구로 나오고 이 정도 나오면 나 같으면 못 할 것 같아. 인수분해. 어쨌든 이렇게 풀었어요. 너무 안 돼. 자, 뭐 답은 나오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들아 분모를 뭐 하면? 분모를 똑같게 해주면 뭐 해주면? 똑같게 해주면 분자끼리만 뭐 하면 되는 거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등차든 등비든. 다시 어차피 p값은 무조건 분수값이야. 무슨 값이라고? 분수값 0부터 1 사이 값이잖아. 분모를 똑같게 해줘. 뭐 해주라고? 똑같게 해줘. 그러면은 분자끼리만 내가 뭐 하면 돼? 약간 좀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해주면 돼. 그러면 얘를 13분의라고 하시고요. 13분의라고 하시고. 이거 굉장히 선생님 이거 너무 야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풀래. 자, 여기는 얘하고 여기는 얘하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면 되더라? 등 B가 되면 돼. 등 B가. 맞잖아? 그러면은 13이니까 얼마 남았어? 4 남았잖아. 그럼 여기다가 3 주고 1 주면 되겠다. 어차피 등 B가 거기서 공비를 여러 번 하게 못 돼. 엄청 복잡하게 막 내진 않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아니 13으로 논다면은 얘가 1 돼야 되니까 얘가 9니까 이거 두 개 합쳐서 뭐가 4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잖아. 두 개 합쳐서 4가 돼야 되는데 얘가 2, 2는 아닐 거 아니야. 1, 3도 아닐 거 아니야. 등비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정도로 뭐 할 수 있어? 그냥 때려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의 평균이 3분의 1 된대. 이거의 평균이 3분의 1 되게끔 x의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네가 등차야, 그치? 얘네가 등차, 그러니까 얘네가 등차, 얘네가 등차. 얘네가 등차하면 잘 봐봐. 등차 특징이 뭐죠? 이거의 2배가 얘네 둘 더한 거하고 뭐하지?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가운데 거는 무조건 구할 수 있겠다. 가운데 거는 이거에 뭐가 돼야 돼? 3분의 1 돼야 되겠지. 아 이놈 시끄러 진짜. 아 이거 아니야. 그쵸?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양쪽 더한 건 이거 2배잖아. 네. 그러니까는 A 더하기 C가 2B니까 이거 3개 더하면 몇 B가 되는 거야? 3B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1이라는 얘기니까 얘 가운데 거는 무조건 3분의 1 되는 거야. 가운데 거는 무조건 3분의 1이야.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 알아듣겠어? 얘가 3분의 1이라고. 그럼 3분의 3분의로 해봐. 네. 그럼 남는 게 몇 개 남았어? 2남은. 2 남았잖아. 물론 이렇게 올 수도 있어. 이것도 등차하기 맞으니까. 등차인데 공차가 얼마인 거니까? 0인 거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따고 너가서 문제 내겠니? 안 되지. 어떤 바보 멍청이가? 안 내겠지. 그치? 선생님 그러면 얘가 3인데 2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말고 그러면 0이 이렇게 되거나 2, 0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능하겠죠. 그러면 3분의 0이면 한쪽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잖아. 어떤 바보 멍청이가 확률이 0인 걸 내겠냐고. 아무리 그래도. 아니 좀 출제자라 생각을 해봐 진짜. 맞잖아. 쌤 너무 어거지니?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얘를 2배 해주면 바보더라. 그래서 안 했던 바보들. 이게 2배 해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2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얼마 남았어? 4 남았어. 4 남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뭐 1, 3 하든지 또는 뭐 하든지 3, 1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이렇게. 예. 아 이렇게 가자고 좀. 기분 나빠요? 너무 야매를 가르치나? 아니 이게 편하잖아 이게. 맞아. 니네가 다 계산하면 진짜 해설치 봐봐 뒤져. 인수분해 못해 나중에. 어차피 이제 등차나 등비의 특징을 충분히 뭐 하는 거야? 활용해서 그냥 푸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가면 얘가 이제 뭐 6분의 3, 얘가 6분의 2, 얘가 6분의 1.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누구냐? 그거는 이제 평균이 뭐라고? 3분의 1이라 그랬지? 그럼 평균이 3분의 1이란 것만 보더라도 솔직히 얘는 아닌 거 알지? 얘지? 또 모르지, 또 못 알지도. 네. 왜겠어? 얘가 마이너스잖아. 곱해봐 이렇게. 얘는 0이니까 의미가 없고. 그럼 당연히 평균이 뭐가 되겠어 얘들아? 마이너스가 되겠지. 좀 관찰하면서 풀어 문제를 그냥 막 풀지 말고 그냥 뭐 계산기야? 죄송. 그래서 얘네라고 보나마나. 네. 알겠지? 네. 그러면 여기는 P1, P2, P3가 뭐가 되는 거니까? 확정이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 구하려면은 평균 구하시고. 또 이제 그 짓거리 하면 돼요.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루트 씌워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자 봅시다. 숫자 1, 2, 3이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꺼내고 꺼낸 공의 합이 확률 변수 x야. 그치? 그러면 제일 작은 게 3일 거고 제일 큰 게 뭐일 거야? 5일 거니까 이렇게 3, 4, 5가 된다 이런 얘기지. 사실 이제는 선생님이 해줄 게 없어요.
아니 맞잖아 진짜. 왜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거는 다 설명했어 이제. 그리고 방법까지 다 설명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열심히 풀면 돼요 그냥. 뭐 이거 구하는 거 설명해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아니 뭐 얘들아 x가 3이 되는 확률 한번 구해보자 이거 하고 있어 지금? 이건 아니잖아.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뭐 평균 구하시고 분산 구하시고. 선생님 분산 구할 때 어떻게 하겠어? 쫙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쌤이 하는 대로 해. 쌤이 단연간의 연구 끝에 한 거야.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봅시다. 자 주머니에는 1, 2, 3, 4가 있고 A 주머니, B 주머니 1부터 5까지 구슬이 있다. 자 A 주머니에서 임으로 한 장을 꺼내고 B 주머니에서 임으로 한 장을 꺼낼 때 나오는 두 수 중에 작지 않은 수 바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크거나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알겠지?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이때 2x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얘들아 일단 x값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x값은 1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1 나올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둘 다 1 나오면 같다가 있으니까. 그쵸? 그럼 1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5까지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고 나면 자 x 하시고요 p 하시고 1부터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은 일단은 분모는 뭘까? 분모는 얘들아 분모는 여기 4개고 여기 5개니까 각각 하나씩 뽑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4 곱하기 5니까 뭐가 됩니까? 20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1이 되는 거는 얘가 A가 선생님은 A를 기준으로 뽑을 거야. A가 1일 때 B가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맞죠? 자 2가 되는 경우 A가 1일 때 B가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겠지. 아, 1일 때. 아, 네. A가 1일 때 네. 한 가지 20분에 한 가지 더하기 A가 2 나올 때는 B는 1, 2 나올 수가 있지 1, 2 맞나요? 예. 몰라요? 아니, 알았어요. 두 가지 그래서 몇 가지가 되겠어? 세 가지가 된다 이렇게 좀만 더 해볼게요. 자 3이면 자 20분에 하시고요. A가 뭐일 때? 항상 A가 1일 때 그러면은 얘는 3 나와야 돼 무조건. 왜? 3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A가 2일 때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3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3일 때는 1, 2, 3이 되는 거고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몇 가지가 되겠어? 5가지인가요? 5가지. 5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4가지일 때 20분에 자 A가 1일 때는 4 나와야 되니까 그쵸? A가 2일 때도 4밖에 안 돼. B가 그래야 4가 되는 거니까 A가 3일 때도 뭐가 되는 거야? 4밖에 안 돼요. 여기 B가 그 다음에 A가 4일 때는 1, 2, 3, 4가 가능하니까 뭐가 돼? 4가지가 가능하겠지. 그러면 얘는 20분에 뭐가 되는 거야? 7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가 되는 경우는 20분에 A는 뭐 없으니까 B가 5가 뽑힌다고 했을 때 A는 뭐가 되겠지 얘들아? 아무거나 되겠지. 그래서 20분에 4 그래서 걔가 뭐가 된다? 1 이게 확률 분포표가 된다. 결론은 이 확률을 구하는 거를 뭐 하면 레벨을 올리면 당연히 난이도는 올라가겠지. 왜 그러냐면 평균 구하는 거나 분산 구하는 거나 표준편차 구하는 행위 자체는 결국에는 표만 내가 뭐 하고 나면 완벽하게 구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계산 작업이잖아. 그냥 뭐 추딩도 할 수 있는 작업이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 여기는 이 내용을 당연히 뭐하게 복잡하게 올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이제 뭐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확률값을 빨리빨리 계산하는 거를 해보셔야 되고요. 선생님 방금 어떻게 했냐? 문제에서
A,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뭔가 기준을 잡아주면 돼. B 기준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뭘 구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기준 잡아서 카운트를, 공식을 쓸 수 없는 것들은 직접 카운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